이 주변의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이죠. 2주의 인물. 올해로 출범 4년을 맞이하는 광주 교사노동조합이 최근에 신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은 조합이지만 또 교사들의 권익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 지역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아우르겠다라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2주의 인물. 광주 교사노동조합 윤정현 신임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추운 날씨 그리고 또 미끄러운 길인데 오시느라 좀 힘드셨죠? 예, 집에서 나올 때는 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지는 않았고요. 네. 예, 추운 날씨에서 이곳저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네. 네. 이 지금 새롭게 이 광주 교사노동조합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서광초등학교에서 6학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졸업 준비로 엄청 바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원격 수업을 만들다가 7시가 넘어서 퇴근한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어쩌다 네. 보니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움도 좀 많이 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말수를 떠나서 심지가 굳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책임의식이 강하시면 당연히 또 위원장 적임이신 거죠. 지금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학생들과 자주 대면하고 함께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참 힘든 한이셨죠. 작년 네. 어떠셨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교사노동조합의 신임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 광주 교사노동조합 이 어떤 성격의 또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조합입니까?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아주 평범한 교육을 잘해보자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요. 네.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돌보는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저희 광주교사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우리 노동조합을 보면은 합리적이고 신선한 느낌이 든다고들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타 교육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교사노조가 지금 출범을 한 지 4년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성과라면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4살입니다. 네. 4살이라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기틀을 다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실도 마련을 했고요. 조합원 수도 1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6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예. 교육청의 각종 협의회에 우리 노동조합의 자리가 생겨서 저희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어떤 교원 단체들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삼원 전임위원장과 저희도 방송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 광주 교사노조 이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만큼 좀 심장이 뜨겁다. 그다음에 네. 열정적이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 특히 교육 현장을 좀 많이 바꿔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기대들이 또 우리 신임 위원장님을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교조라는 거대 전국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네. 그 전교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광주 교사분들 600명이라는 교사분들이 따로 이렇게 교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지 전교조와의 어떤 방향성이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도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교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들이 실은 전교조에서 나올 때는 전교조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큰 조직인데 네.
의외로 또 고지식한 부분이 있고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무시당하는 그리고 좀 제외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고 지방 교육 현안 이슈들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네, 있었습니다. 네.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 10년에 어울리는 지역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교조가 지금 굉장히 거대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거시적인 이슈,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루고 있는 이 시점 상황들인데, 네. 이 광주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면서 활동하시는 게 광주 교산 노동조합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 교산 노동조합의 신임 위원장으로서 이 갖고 계신 포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교사는 교육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책임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직업이고요. 네. 예, 노동조합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기적인 조직으로 보기가 쉬운데 교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목소리가 커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합원 수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도 키우고 그다음에 조합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광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또 굉장히 좀 젊으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600명이 넘는 이 구성원들을 끌어가는데 리더십의 문제는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같이 특별할 것 없고 평범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올해 45살로 개인적으로는 젊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 것은요. 제가 아니라 저희 노동조합입니다. 네. 우리 노동조합의 50% 이상이 20,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입니다. 조직 구조가 아주 젊은데요. 그 조직 구조 자체를 놓고 보면 40대 중반이면 오히려 위원장을 하는데 나이가 많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이가 아니라 그다음에 생각이 젊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젊은 노조, 이 4년째를 맞이하는 노조의 적임이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광주의 교육 환경,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 광주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우리 선생님께서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지금 광주의 교육 환경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진보 교육감 벌써 3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진보 교육감 시대에 맞게 아주 진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 뚜벅뚜벅 천천히 잘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이 매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학교 업무 정상화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한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이상이 있는데 네. 그런 이상은 높이 사지만 사실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구성원이 달라서 모든 조건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7명의 교사가 있는 소규모 학교는 업무 정상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출산 예정자라든가 지병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역시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진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학교 규모에 맞게 새로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원 수급 정책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보 교육감 체제가 현재 이 3기 체제 지금 그 장의국 교육감이 네. 3선 교육감이 돼 있는데
목표나 목적들 그런 부분들 새로 변화에 대한 창의 혁신 교육에 대한 어떤 과제들이 그 목적 달성들을 지금 목표들은 세워져 있는데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관성적이고 매너리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이런 변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네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나 지금 진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단점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과감함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의도는 아주 좋은데 과감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욕을 좀 먹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민주적이라는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 정작 해야 할 것을 강하게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보여지고요. 방향을 잡았으면 강한 추진력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갈 필요가 있다. 예,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또 이 광주 이 교사 노동조합 이 결국은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행정을 추진하는 이 주체가 서로 이 쌍두마차처럼 함께 이 견제도 하면서 서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화합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장애교육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은 실은 교육청을 한 번도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항상 교육을 생각하는 동반자라고 판단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희 교육청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응원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 광주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 이 교사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곁들여 주시죠. 예. 저희 뭐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은 모두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정책들, 광주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교사 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